서울 중심가에 있는 서울 소공동 구상업은행 본점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이 구상업은행 본점 건물은 1965년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셨을 정도로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상업은행이 안 돼서 결국 남한테 넘어가고 이 건물도 한국은행에 매각이 됐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도 신통치가 않아서 그런지 이걸 다시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걸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상업은행 본점입니다. 이렇게 삼각지죠. 여기가 한국은행이고요. 여기가 상업은행 본점, 이렇게 삼각지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제가 보니까 뒤쪽으로는 혈이 강하게 있는데 앞쪽으로는 혈이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상업은행, 구상업은행 본점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소공동 별관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저쪽으로 3분의 2는 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 3분의 1은 완전히 수맥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저 앞에 3호 터널이 전면을 뚫고 들어왔죠. 그래서 아주 흉한 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번 관룡자로 저 위에 측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맥 탐지봉으로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혈이 없습니다. 저 뒤는 있지만 땅의 형태가 그렇고요. 땅의 형태가 그렇죠. 이쪽에는 혈이 하나도 없죠. 이 정문 앞인데요. 여기 혈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3호 터널이 바로 직선으로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안산에 구멍이 뚫려서 바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터는 3분의 2는 쓸만한데 전면으로 이 앞에는 3분의 1은 이 수맥지지입니다. 그래서 혈이 없고 수맥만 있을 것 같은데요. 수맥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혈이 없고 정문 쪽에 이렇게 수맥만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터가 이게 그런 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혈이 없고 수맥만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신 것처럼 여기가 정문인데요. 이 뒤쪽에는 이렇게 혈이 강합니다. 이 뒤에 한진 빌딩도 있고 다 혈이 강하죠. 근데 이 앞쪽에는 혈이 없고 수맥만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상업은행 본점이고요. 여기가 남산 3호 터널 입구가 됩니다. 여기가 상업은행 본점이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건물을 증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3호 터널 입구입니다. 이 앞에 남산이 이 자리에 안산이 되는데 여기가 3호 터널 입구입니다. 바로 안산에 터널이 뚫려서 안산을 헤쳤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3호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풍, 사는 쏠사자입니다. 사풍 또는 사수 그러는데요. 물이 직선으로 들어오는 걸 사수라고 그러죠. 또 사풍, 사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물이 모두 흩어지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 사풍을 맞게 됐죠.
더구나 안산이 뚫리고요. 그전에는 여기가 상업은행이고 이쪽에 한국은행, 그리고 이 왼쪽에 큰 금은방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 주인 되시는 분이 제 선배하고 친구를 해서 꽤 여러 번 뵌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퇴계로였죠. 이 뒤로는 남산이죠. 이 큰 도로도 하나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기운을 막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사람이 버글버글했고 이 금은방도 아주 잘 됐었습니다. 이제 남산 3호 터널이 뚫리면서 양쪽 한국은행하고 이 금은방입니다. 여기가 마치 불화자와 같은 형국이 됐죠.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이게 불화자가 됩니다. 앞에 이렇게 되면 이 불화자와 같은 형국이 되면 본 자리뿐만 아니라 양쪽 눈에 해당되는 데도 모두 비게 됩니다. 아니면 건물이 없어지거나 건물이 있어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여기서 직원들이 모두 철수하고 화폐 박물관이 됐고요. 이 금은방도 이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한국상업은행 본점을 보면요, 원래 1965년에 상업은행 본점 건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78년에 남산 3호 터널이 준공이 되면서부터 그 사풍을 맞기 시작했죠. 그리고 안산이 잘못된 거죠. 1982년에는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에 이 은행이 연루가 됩니다.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은 뭐냐면 이 두 부부가 기업에 은행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 사채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견질성 어음을 빌려준 금액보다 2배 내지 5배 뭐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까지는 돌리지 않는다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걸 바로 사채시장에서 어음 할인을 한 거죠. 즉 와리깡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와리깡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또다시 늘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것이 터진 것이 금액이 당시 금액으로 7천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정말 수조 원에 이르는 그런 금액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 두 분은 재판을 받고 각각 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씩 살고 나왔죠. 한때 이분은 그 감옥에 계실 때 저희 월간역학을 정기 구독해서 읽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은행이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랬다가 IMF 후인 한일은행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한빛은행이라고 상호 변경을 했었죠. 그랬다 2002년에 우리은행으로 상호 변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99년에 고종 황제의 특별한 후원으로 설립된 은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업은행 본점 건물은 2004년 한국은행에 매각이 됐죠. 그래서 현재는 한국은행 소공동 별관으로 쓰는데요. 첫째, 건물 앞쪽으로 혈 기운이 전혀 없죠. 두 번째, 안산에 3호 터널이 뚫림으로 해서 사풍, 쏠사자입니다. 찌르고 들어오는 바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불화의 형국으로 양쪽마저도 비게 됩니다. 네 번째는 건물을 헐고 뒤로 지어야 하지만 이 건물의 방향을 지금처럼 그렇게 앞으로 지어서는 안 되고 틀어서, 그건 이제 별도로 측정을 해서 분금을 놔봐야 알겠죠. 좌향과 분금을 놔봐야 알겠는데 건물을 틀어야 된다고 그렇게 틀어서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는 누가 들어가도 또 다시 망하게 되고 건물은 계속 주인을 찾게 될 겁니다.